평범한 주부였던 은정. 남편 정우가 퇴직 후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이상한 말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노래 참 잘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집에서는 한 번도 노래하는 걸 본 적 없는 남편. 그런데 노래방에서는 결국 은정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간다던 노래방 앞에서 기다리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활기차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말수 적던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한 은정의 마음은 깊게 상처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연 은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김은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남편 박정우가 일어나기 전까지 집안 곳곳을 정리하는 게 은정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은정이 부엌에서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는 느긋하게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년 퇴직한 후로는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모든 게 여유로워 보였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모이자고 하더라고.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어요. 퇴직 후 친구들과의 모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몇 시쯤 들어올 거예요? 글쎄, 일찍 들어올게. 너무 늦지 않게. 정우의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일찍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우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꼼꼼히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모임이야? 그래, 친구들이랑 잠깐 노래방 가기로 했어. 노래방이라고 하니 은정은 조금 의외였어요. 집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정우였거든요. 노래방요? 언제부터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아, 그냥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확실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나간 후 은정은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10시가 되어도 정우가 돌아오지 않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정이 깼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었네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정우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핑계로 자주 외출했고 집에 있을 때는 피곤하다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은정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남편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언제나 집에만 있는데 남편만 밖에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네. 은정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정에 충실했던 은정에게는 정호의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은정 씨, 안녕하세요. 뒤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정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네에서 자주 못 뵙겠던데. 친구들과 자주 모이세요.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요.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취미 생활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노래도 부르신다던데?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정호의 노래방 출입을 알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정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노래방에서 노래 많이 부르세요? 그냥 친구들이 부르는 거 구경하는 정도야.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보는 정호와 밖에서 보이는 정호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도 정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잠든 척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호가 정말 단순한 친구 모임만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은정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호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그날도 정호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부르며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친구들 만나요? 응, 오랜만에 다 모이기로 했어. 정호가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은정은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동네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 요즘 노래방 자주 가시던데 노래 참 잘하시더라고요. 맞아. 저번에 지나가다 들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 집에서는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의외네. 이웃들의 말을 들으며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한 말이었지만 은정의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정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노래방에서 노래를 직접 부르세요? 그냥 가끔씩. 친구들이 부르라고 해서. 집에서는 한 번도 노래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집에서 노래하면 시끄럽잖아. 밖에서나 부르지. 정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은정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정호는 외출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올 것 같다며 미리 말해뒀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은정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남편의 변한 모습에 상처받는 장면이 나오자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밤 11시가 되어도 정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잠이 오지 않아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조용히 들어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많이 늦었네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정호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늦게까지 노래방에만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정호가 씻는 동안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노래방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정말 노래방에만 있었구나. 은정은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호가 집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밖에서 보이고 있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마트에서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은정 씨, 정호 씨 요즘 참 활발하시네요. 네, 노래방에서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집에서는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웃의 말에 은정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호가 노래방에서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정호가 외출한 후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모임이라 여기려 했지만 자꾸 늦어지는 귀가 시간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은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신이 못마땅했지만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은정은 결국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정호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호가 나간 지 1시간 후 은정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호가 자주 간다고 했던 동네 노래방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늦은 밤 거리를 걸으면서 은정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동네 상가 지하에 있는 노래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황금 마이크 노래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있을까? 은정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카운터에 앉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정호라는 분 오셨나요? 아, 정호 아저씨요? 3번 룸에 계세요. 직원이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호가 단골인 것 같았어요. 은정은 3번 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호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친구들과 크게 웃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짓이 자신감 넘쳤고 표정도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이 밤이 지나가면 정호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은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말수가 적던 사람이 이곳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활기찼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정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은정은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호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집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무뚝뚝했던 정호였는데 노래방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농담도 하고 손뼉도 치고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은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도 들었고 서운함도 들었어요. 왜 집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그때 룸 안에서 정우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은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호를 의심한 자신도 싫었지만 그의 이중적인 모습도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호가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정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와서 간단히 인사했어요. 아직 안 잤어? 네, 잠이 안 와서요. 은정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두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며칠 동안 은정은 그날 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노래방에서 본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호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정호가 신문을 내려놓고 은정을 바라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봤어요. 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요. 순간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언제? 며칠 전에요. 궁금해서 가봤는데.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런 짓이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한 게 잘못인가요? 은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 그건 알겠어요. 근데 왜 집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집에서 노래를 부르면 시끄럽잖아.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은정의 말에 정호는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 씨, 은정이 다시 불렀을 때 정호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친구들과의 모임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당신이 집에선 한숨만 쉬더니 거기선 그렇게 웃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는 좀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야. 왜요? 저는 친구도 아니고 남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한테는 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은정의 질문에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편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정호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편하다는 게 무관심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당신의 즐거운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예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정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은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한다는 게 뭐예요?
저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의 갈등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정과 정호는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식사 시간도 어색했어요. 은정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정호의 이중적인 모습에 모든 게 흔들렸어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은정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말수 적던 사람이 밖에서는 그렇게 활기차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서운한 표정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정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게 왜 잘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정호가 무릎을 꿇고 은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작스러운 정호의 행동에 은정이 놀랐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기분 전환하려고 한 거였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정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구들과 있을 때는 옛날 생각도 나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그럼 저와 있을 때는 안 그래요? 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집에서는 편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편하다는 게 무관심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은정의 가슴은 이미 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웃고 싶었어요. 은정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저도 함께 즐거워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그럴게. 정말로. 정호가 간절히 말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정호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니야. 정호가 급하게 말했지만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은정은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정호도 거실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정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줄곧 정호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내주며 살아왔어. 그런데 나 자신은 어디 있지? 은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의 배신감보다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눈물만 흘리던 은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내주며 살아왔어. 그런데 나 자신은 어디 있지? 은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결혼한 후 줄곧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는 뒤로 미뤄둔 채 말이에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은정은 옛날 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젊었을 때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언제부터 그런 걸 포기했을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만의 시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딸부터 먼저 통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정말 괜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정은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빠하고 좀 어색해졌어. 무슨 일인데요? 은정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호의 변화된 모습, 노래방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그리고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딸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해줬어요. 아빠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항상 조용하셨는데, 나도 그랬어. 갑자기 낯선 사람을 본 기분이었어.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서주었어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니 은정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정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호 씨, 얘기 좀 해요. 응. 정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은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당신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아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봤을까요? 여보, 당신은 친구들과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웃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너도 뭔가 해봐. 취미 생활이든 뭐든. 정호가 말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은정은 마음속 깊이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은정은 혼자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말이에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정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은정은 정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정호 씨, 저는 이제 당신과 같이 살 자신이 없어요. 은정의 말에 정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 생각해 본 결과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은정아, 제발. 마지막 기회만. 정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걸 놓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낸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웃음을 찾았어요. 은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새로 시작하면 안 돼?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서 버렸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은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은정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달라질게. 하지만 은정은 손을 빼며 일어났어요. 당신이 달라진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뭘 해야 용서해 줄 거야? 정우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은정의 말에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이야? 정말로? 네.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정우는 거실에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은정은 방 안에서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은정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반으로 나누면 돼요.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호도 결국 이혼에 동의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정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은정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구나.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정우는 친구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을 때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내가 내 노래방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어. 이해할 수 없더라고. 하지만 친구들 중 일부는 정우를 나무랐어요. 형, 아내 마음도 좀 헤아렸어야지. 집에서는 말도 안 하더니 밖에서만 즐겁게 지내면 서운하지 않겠어? 그제야 정우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 후 은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은정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둘러보다가 성인 노래 교실이라는 팻말을 발견했어요. 노래 교실?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호의 노래방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은정은 용기를 내어 접수를 했습니다. 첫 수업 날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해 줬어요. 네,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노래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완전 초보예요. 은정은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발성 연습부터 했어요. 처음에는 소리 내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해줬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은정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은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은정은 노래 교실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노래 실력도 늘어갔어요. 오늘은 발표회 준비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발표회요? 네, 다음 달에 작은 무대에서 그동안 배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은정은 떨렸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은정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집에서도 혼자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은정에게는 큰 무대 같았어요. 무대에 오른 은정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반주가 시작되자 은정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고. 은정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해줬어요. 노래를 마친 은정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던 여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노래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감동받았어요. 관객들의 칭찬을 들으며 은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은정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무대를 만들어 간다. 그 목소리에는 자유와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가볍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축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떨렸지만 정말 행복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은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은정처럼 상대방의 이중적인 모습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가족 앞에서와 밖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